대기업에 취업하면 높은 임금과 좋은 복지 제도에도 거대한 회사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데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잘 갖춰진 대기업의 시스템은 낡은 나사가 금방 갈아 끼워지듯이 당신도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그렇다고 해서 용기 있게 스타트업에 취업하면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일과 턱도 못 미치는 월급에 얼마 못 가 의욕을 상실합니다. 회사 생활 관련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만 비춰보아도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찾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행한 회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상황 판단과 원하는 것 사이의 부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서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시대적 과제를 체감하면서도 60세까지 큰 변수가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평생 직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평생 직장이 주었던 그 안정감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죠.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게 어려운 한국의 고용 구조는 지금도 좋은 회사에만 들어가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희미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요즘의 추세와 같이 공채가 점점 사라지고 경력직 채용이 일반화하고 전문 능력을 보유한 프리랜서와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한 사업 진행이 활발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 평생 직장에 관한 환상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제 우리는 회사 없이도 나의 삶을 꾸려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회사를 뛰쳐나갈 시간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인생 계획을 세울 때 회사라는 틀 없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란 사회 구조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고 진급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삶을 보통의 삶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네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렸던 방식이었고 미디어에서 매일같이 조명하던 평범한 삶이었고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함께 목표했던 미래였으니까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거뜬히 뛰어넘는 비상한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회사 생활이 라는 개념 없이 인생을 계획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평생 직장이 사라져 인생의 매 순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가며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적 트렌드가 낯설게 다가오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낯설게 느낀다고 해서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볼멘 소리가 무색해질 만큼 우리가 봐왔던 회사 생활과 직접 해나가야 할 회사 생활은 이미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우리 머릿속 회사 생활은 경력이 쌓일수록 직급과 월급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그런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산업 구조와 트렌드의 변화가 지금처럼 몇 년 단위로 바뀐다면 기업은 오래 일할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가려면 이제 우리는 해왔던 일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신입사원의 자세로 새로운 일을 맡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가 쌓이길 기다리며 회사에서 버티는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죠. 어느덧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는 회사 안에서의 직무 능력이 아니라 변화하는 트렌드에 얼마나 빨리 적응해 성과를 내느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명함의 의미가 옅어지는 시대에서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흐름은 킥 이코노미, 킥 워커라는 단어를 탄생시키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주목받아왔던 트렌드였습니다. 킥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프로젝트나 업무별로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형태의 고용을 늘리는 경제 현상을 의미하고, 킥 워커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정규직을 대신하는 킥 워커들의 활약은 초기에 우버 드라이버와 같은 운송 분야에서 두드러졌지만 지금은 마케팅, 디자인, IT, 법률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킥 이코노미가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임이 입증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력관리 비용과 사무실 유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직원들을 회사 안에 불러들여 관리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최근 기업들은 얼떨결에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통한 비대면 근무의 생산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많은 리포트들의 결론이 그렇듯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였죠. 고용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인재의 정의 역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내려주는 일만을 열심히 해내는 사람은 인재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이제 회사 생활의 고민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회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회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고용시장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면 회사에서 안정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결국 도태되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멀스멀 생겨나는 불안감이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증을 유발하며 회사 생활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회사가 직원들의 삶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사실과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면 우리는 내일 당장 회사를 뛰쳐나와야 합니다. 회사를 뛰쳐나온다는 것이 꼭 사직서를 던지고 퇴사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라도 지금 당장 회사를 떠나봐야 합니다. 적어도 안정적인 회사 생활이라는 개념 없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조직에서 벗어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만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회사를 훌쩍 떠날 수는 없다는 점이죠. 누구나 회사를 떠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 문제 역시 평생 직장이란 환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 앞에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서 라는 숨은 조건이 붙는 순간 이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주는 월급은 개인의 욕망이 아닌 회사의 욕망을 따르는 대가로 주어지니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안정적인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리스크를 짊어져야 합니다. 만약 계좌에 100억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자신의 욕망에 얼마든지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회사를 못 떠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회사를 못 떠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문제 없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딱 한 개의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정답지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풀어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학 문제를 끝없이 풀어야 한다면 우리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을 익혀야겠죠. 한 회사에서 하나의 업무를 맡아 10년, 20년 일할 수 있다면 진로 상담은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맡으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의 일을 찾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단 자신이 처한 상황과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나의 또 다른 적성을 찾아내는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해지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문제와 관련해 한 철학자의 흥미로운 분석을 전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두 사람이 서로 같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똑같이 누릴 수 없다면 그들은 서로 적이 되어 상대편을 무너뜨리거나 굴복시키려고 한다. 대인들의 동일한 욕망은 과열된 경쟁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경쟁은 상위권 대학, 좋은 스펙,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삶, 이것을 위해 모두가 똑같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에선 남들과 똑같다는 건 곧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남들과는 다른 수준에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며 무의미한 경쟁하지 않고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과제는 어떤 면에선 즐겁게 또 어떤 면에선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의 이면에는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무관하게 일어날 일이 언젠가 일어난다면 그리하여 안정적인 삶이 곧 도태되는 삶을 의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를 뛰쳐나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건 이제 선택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